자, 한신청구 같은 경우에는 허물고 다시 짓게 되면 1대1로 짓잖아. 그러면 그 건축비를 어디서 얻어낼 수가 있지? 아까 내가 우리 아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자, 저 밑에 보면은 아파트들이 막 있는데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어. 그러면 어떤 데가 더 좋은 데일까? 이런 질문을 해봤지. 네가 볼 때는 어떤 게 더 좋은 데인 거 같냐? 나중에 지은 집들이. 그렇지. 나중에 지은 데가 좀 더 살기 쾌적하고, 그 다음에 어디는 지금 엘리베이터가 있고 어디는 엘리베이터가 없고, 그리고 좀 더 높은 데라면은 전망도 좀 더 좋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망도 좋고 더 새로 짓고 이런 집들을 더 선호하게 돼 있어. 그리고 저 낮은 데는 엘리베이터도 없으니까 걸어 다녀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야. 모든 땅은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다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 용도에 따라서 얼마만큼 촘촘하게 지을 수 있는지,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있지.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볼 때 이제 얼마나 촘촘하게 지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를 건폐율이라고 얘기를 하고, 얼마나 많이 지을 수 있는지, 사실 높게는 많이 지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얼마나 높게 짓느냐라는 말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딱 통틀어서 얼마나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용적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야. 실례로 여기서 이제 보이는 저 아파트 단지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 요 밑에 나지막히 보이는 저 아파트들은 목동 1단지야. 그리고 저기 좀 높게 보이는 데들은 물론 1단지들의 몇 개 건물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한신청구라는 아파트라는 거지. 저기 한신청구 아파트의 용적률을 보게 되면 아래 보이는 이 표를 보면은 말이지, 한신청구는 건폐율이 21%니까 약 20%야. 건폐율이 20%라는 얘기는 만약에 5층까지 지으면 용적률이 100%가 되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는 저기에서 뭐 이제 공동 부분으로 빠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들어맞지는 않지만 지금 이 땅은 250%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데야. 그러면 지금 저 20%에다가 짓는다고 하면 25층까지 지을 수가 있어.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계산에 넣지 못하는 공간이 있어서 실제로 용적률을 보면은 지금 233%라고. 그러면 250%를 지을 수 있는 땅에 233%를 지었더니 거의 250%를 다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지. 목동 1단지는 건폐율이 16%야. 약 15%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250%까지 지을 수 있다고 하면 30층까지 지을 수 있겠지. 대략적으로. 공용면적으로 빠지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차치하고 용적률이 현재는 123%야. 그러면 250%까지 지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한신청구는 만약에 허물고 다시 지으면 그냥 있던 가구 수만큼 지을 수가 있을 거야. 근데 목동 1단지는 허물고 다시 짓는다면 2배만큼 많이 지을 수가 있겠지. 자,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을 우린 재건축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재건축을 하려면 그런 공사를 누가 하지? 건설사들이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건설사들도 이익이 남아야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이익이라는 것은 그 건설을 하기 위해서 건설비를 받아야 그걸로 일을 하는데, 자, 한신청구 같은 경우에는 허물고 다시 짓게 되면 1대1로 짓잖아. 그러면 그 건축비를 어디서 얻어낼 수가 있지? 지금 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건축비를 제공할 수 있어야만 건설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데 목동 1단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다시 짓는다고 하면 내가 원래 집만큼을 하나씩 가지고 그만큼을 더 지을 수가 있다 그랬어. 아까 2배만큼 지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만큼을 다른 사람들에게 분양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그 비용을 가지고 건설비를 충당하고 만약에 거기서 돈이 남아.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조합원이라고 얘기를 하자. 그 사람들은 그 비용만큼을 더 이득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야. 만약에 부족하다면 조합원들이 돈을 더 내야 되겠지. 그런데 허물고 다시 짓게 되면 더 넓고 더 높기도 해서 전망도 좋아지고 주변에 편의시설들 또 더 들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연 녹지도 더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쾌적한 환경이 돼. 그러면 살기 좋아지겠지. 그러면 전체적인 가격조차도 높아질 수가 있는 거야. 재산의 가치가 그만큼 상승되지. 그래서 저 조합원들은 내가 부담해야 되는 돈이 일부 생기더라도 기꺼이 부담하고서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 1단지 안에서도 아까 내가 보기에는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같은 1단지 안에도 5층짜리가 있는 집이 있는가 하면 지금 15층까지 되어 있는 집들이 있어. 그럼 저 집들을 지금 비교해보면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가격을 찾아보면은 같은 평수가 가격이 비슷해.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게 더 값어치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재건축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미래 가치를 지금 비교를 하자는 얘기인데, 지금은 1단지 안에 15층짜리는 그나마 저 5층짜리보다 전망도 조금 더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쾌적하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더 비싸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차지하고 있는 땅의 크기를 보면 5층짜리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더 많겠지. 그러면 저거를 허물고 다시 지을 때는 누가 더 많은 건축을 할 수 있겠어? 누구의 몫으로? 저 5층짜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지분이 더 많단 말이지. 그러면 10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 정확히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아직은 사용을 하는데 값어치를 좀 더 가져서 비슷한 가격이 됐지만, 만약에 이제 재건축을 막 추진을 하고 있어서 이제 시작이 됐어. 그러면 그때는 뭐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는 불편함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 사용하는 값어치보다 가지고 있는 내 땅의 값어치가 더 높아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 아마도 같은 1단지 안에서도 5층짜리를 가지고 있는 집들이 더 가격이 상승하게 될 거야. 아까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저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은 15층 있는 곳에 좀 더 쾌적한 데서 살다가 다시 짓는 재건축을 하게 되는 뭐 1년, 2년 전쯤에 저쪽으로 이사 가면 되겠네.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 뭐 어린아이다운 질문이지. 근데 우리가 실제로 주택을 매도하고 또 다른 걸 취득하고 할 때는 취득세라든지 아니면 또 양도세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제 또 붙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만큼 손바닥 뒤집듯이 확확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금 새로이 1단지에 진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나마 사용을 하면서 좀 더 쾌적하게 쓸 수 있는 저런 집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로 미래 가치를 보고 저 5층짜리를 선택할 것이냐, 그거는 뭐 선택하는 사람들의 몫이겠지.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 재건축을 바라본다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저층이 더 유리하겠지.